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31일 권력형 성범죄, 부동산 투기, 음주운전 등을 저지른 부도덕한 인물은 당직과 공직 진출의 꿈조차 꿀 수 없도록 혁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외 명분은 공직자에 대한 도덕적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실제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난 2004년 음주운전 전력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이낙연 캠프가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를 연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말로만 네거티브를 그만하자면서 연일 네거티브만 하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 윤리를 실천하는 데 힘을 쏟겠습니다. 도덕적 흠결이 가장 큰 무능입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유능할 수 있습니다. 도덕성을 갖춘 인물로 당이 정비돼야 국민이 민주당 정부를 믿고 국정을 맡길 수 있습니다. 저는 공직자의 인사검증과 부패감찰을 강화하기 위한 공직윤리처의 신설을 이미 약속드렸습니다. 민주당의 정치윤리 기준을 공직윤리처의 공직윤리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권력형 성범죄, 부동산 투기, 음주운전 등을 저지른 부도덕한 인물이 음주운전 등을 저지른 부도덕한 인물이 당직과 공직 진출의 꿈을 꿀 수 없도록 혁신하겠습니다. 실제 이재명 지사를 극렬하게 비난하는 일부 특정 세력이 이 지사를 공격해오고 있는데요. 그 내용 중 하나가 음주운전 이력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이에 대해 수차례 공개 사과한 바가 있음에도 이낙연 캠프 정무실장을 맡고 있는 윤영찬 의원은 심지어 김부선 씨 발언까지 거론하며 재범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 인사검증과 부패감찰을 강화하기 위한 공직윤리처 신설을 약속드린다며 내년 지방선거부터 적용되도록 당원 당규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덕성을 갖춘 인물로 당이 정비돼야 국민이 민주당 정부를 믿고 국정을 맡길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는 이처럼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사람의 당 진출을 막겠다고 했는데 정작 이낙연 캠프에서 요직을 맡고 있는 현직 의원들 중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이들이 줄잡아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우선 캠프 선거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른 의원을 비롯해 종합상황본부장 최인호 의원, 조직총괄본부장 김철민 의원, 미디어 전략본부장 허종식 의원, 조직기획본부장 허영 의원 등 대표적 인사 5명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더 거론하진 않겠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인사들은 더 많은데요. 이 전 대표는 누워서 침을 뱉고만 거죠. 이재명 지사의 17년 전 음주운전 이력으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려면 이낙연 캠프 주요 인사들부터 돌아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남시장으로 일하시던 2014년에 이렇게 단호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5대 비위행위,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 술의 횡령에 연루된 공직자는 승진해서 배제시키고 상여금도 박탈하고 부서장도 연대 책임을 묻는 아주 가혹한 조치를 취했어요. 네. 혹시 본인에게도 이런 기준을 이렇게 연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점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언제까지 네거티브만 하고 있을 건가요? 온전한 정책은 있는 건가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라면 이제는 물불도 안 가릴 태세인데요. 이런 자가 같은 당 대통령 후보라니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근데 친정은 이제 결혼한 부모 형제를 친정이라고 의미하고. 이제 자꾸 그래 말씀하시니까 뭐 암적인 존재라는 비판까지 들으시죠. 국어 사전에 그렇게 돼 있어요. 시댁과 친정 이렇게. 그냥 비혼 상태에서는 누가 친정이라고 합니까? 그냥 우리 집이죠. 국힘당 김재원 최고위원이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어준 총수 면전에서 김 총수를 향해 그러니 암적인 존재라는 비판을 듣는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뉴스공장에 1일 출연해 윤희숙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공방을 벌였는데요.
윤 의원은 지난달 25일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면서 여권의 공격에 대해 독립가게로 살아온 지 30년이 지난 친정 아버지를 엮은 무리수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김총수는 윤 의원의 발언을 겨냥해 이혼한 비혼 상태에서 누가 친정이라고 하나 상식적으로 그냥 우리 집이라고 한다라고 말하자 김 최고위원이 김총수를 향해 자꾸 그렇게 말하니 암적인 존재라는 비판까지 듣는 것이라고 대놓고 저격했는데요. 이어 김총수는 국어 사전만 봐도 그렇게 나온다고 맞받았습니다. 김총수는 지난달 27일에도 윤 의원의 친정아버지 표현을 기만적 표현이라고 비난했는데요. 바로 그날 오후 윤 의원이 김어준이라는 인물은 우리 정치의 가장 암적인 존재라며 이런 행태가 계속 용인돼서는 우리 정치의 내일은 없다. 공적인 공간에서 사라지라고 맞받아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기자회견을 보면서 어떻게 된 인간이 저리도 뻔뻔스러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했는데요. 가재는 개편이라고 김 최고위원은 윤 의원 편을 들고 나선 거죠. 방을 빼버렸다고 하던데. 예, 윤희숙 의원이 보통 그 의원직 사퇴하겠다고 이야기했던 앞의 다른 여러 의원들과는 정말 다르거든요. 제스처가 아니라 실제 방을 뺐다. 예. 그리고 세비도 계속 반납한다. 그러면 결국은 의원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자신의 어떤 새로운 예를 들어 취직을 한다든가 또는 다른 다른 자리로 간다든가 하는 것도 못하게 될 수가 있잖아요.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제한된다. 네, 그런 의미라면 자신의 선택을 도와줘야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제가 계속 말리고 싶어요. 지난달 25일 윤 의원은 권익위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불법 의혹을 받게 되자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고 국회에 사직서를 냈는데요.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직의 사직은 회기 중에 본회의의 의결로, 회기가 아닐 때는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처리됩니다. 윤희숙 의원은 최악의 의원으로 끝까지 기억되고 싶은가 봅니다. 그 취지는 알겠는데 이게 이제 일반 직장에서 사표 던지는 차원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게 지역 주민하고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공적으로 선출된 공직인데 자기 혼자 방을 빼버리면 어떡합니까? 이게 본회의에서 의결되거나 의장이 받아주기 전까지는 무조건 출근해서 일해야죠. 공적 업무를. 나 하나 받아들일 수 없어. 방빼 이게 아니잖아요. 김민희는 그쪽으로 이제 프레임을 잡으시는데 세비 반납하는데 세비 반납처가 어디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세무서에 반납할 수도 없고 하라고 안 하면 말이죠. 그거는 반납할 길은 여러 가지 어디 있어요.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없는데 실제로. 그리고 공수처 수사 의뢰한다는데 윤 의원 부친도 본인도 고위공직자 아닌 때 벌어진 일인데 공수처 수사 의뢰한다는 게 하나만 하면 말이죠. 농지 팔아서 사회 하나 한다는데 농지법 위반이라서 강제 매각 대상이지 팔 수도 없어요. 어떻게 사회 합니까? 이것도 하나만 하면 말이죠.